의도적으로 알 수 없는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확신을 가진 채 설명과 주장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음모론이 만들어지면 당장 어떤 파장이나 파급력이 생기기보단 사람들 사이에 은근한 형태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1990년대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지구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지구에 재앙이 올 것이라는 소문을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대다수는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습니다. 사실 이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잘못 해석하면서 생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틈타 전 세계나 우리나라엔 지구 종말론자들이 생겨났고요. 이들은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신자들을 모았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음모론이라는 것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게 하거나 사회적인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요. 지구 종말론이 아니라도 대부분은 부유층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중 끈질기게 파헤치다 보니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지만 대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인 경우가 많아요. 20세기 후반 들어 통신이 발달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는 사람은 더 크게 늘어났죠. 여기서 궁금한 점은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이런 음모론들이 왜 끝없이 만들어지냐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 어떤 의심이 들고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그만큼의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어요. 분명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인데도 알려진 정보가 없다 보니 자세한 내막이 궁금한 사람들이 의견 교환이나 예측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행동은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모론이 생산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은 안보상의 문제로 민감한 정보를 잘 알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오히려 사람들은 정부에서 꾸민 자작극이라고 믿으면서 근거 없는 자료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죠. 사건의 피해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음모론을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반박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자신들이 만든 가설만 진실이라고 믿는데요. 이런 심리는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혼란보다 어떤 음모가 있다고 믿는 쪽이 더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메이슨이나 제약업계 간의 카르텔, 그림자 정부 등 어떤 거대한 조직이 세계를 장악하고 인구 감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시민들을 세뇌시킨다고 믿는 것이죠. 이번에 알아볼 이야기는 음모론 중 가장 유명한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8세기 후반이었던 1776년 5월 1일 지금의 독일 동남부에 위치한 바이에른 잉골슈타트 대학의 철학 교수인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교수가 어떤 단체 하나를 설립합니다. 기존의 절대 왕정과 가톨릭 교회로 구성된 기득권 중심의 사회를 허물고 자유와 평등 사상,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더 중시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갖자는 것이 이 단체의 목표였어요. 이 단체 이름은 그 유명한 일루미나티였습니다. 일루미나티는 라틴어로 계몽하다, 계몽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스하우프트 교수의 이런 사상은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철학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바이에른을 넘어 유럽 여러 나라에 일루미나티 지부가 설립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에는 귀족과 정치인, 지식인, 재벌들까지 가입하면서 3,000명에 가까운 거대 세력으로 성장했어요. 일루미나티의 규모가 거대해지면 긴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호화로운 생활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최상위층 귀족과 왕족들인 거죠.
이대로 가다간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일루미나티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라고 거짓 혐의를 씌워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부유층 권력자들이 견제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세력이 줄은 일루미나티는 생존을 위해 극비 단체로 변해갔고요. 비밀리에 활동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탄생 9년 만인 1785년 교황 비오 6세가 일루미나티는 이단이라고 못 박으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를 했고요. 5년 뒤인 1790년 다시 한번 일루미나티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어요. 전 세계에 숨어있던 3,000명 이상의 회원들을 찾아내는데 10년도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일루미나티를 제거하는 데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죠. 일루미나티는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신기한 건 현재 해체된 지 200년이나 넘은 단체가 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냐는 것이죠.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아직 실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들은 해체된 줄 알았던 일루미나티가 사실은 비밀리에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데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비밀 세력이라고 주장하는데요. 18세기에 처음 등장한 일루미나티는 왕족과 귀족들의 견제 대상이 되면서 탄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때 독일계 유대인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루미나티를 비밀리에 후원했고 이 모임의 재력가와 정치인, 근래 들어서는 외계인까지 가담하면서 지구를 장악하고 인구 조절을 위해 전쟁과 테러, 경제난 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일루미나티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국제기구나 유명한 기업들이 전부 일루미나티에 장악됐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엔과 CIA가 거론되고요. 디즈니나 구글, 유튜브까지 이런 거대한 기업들도 사실은 일루미나티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해요. 겉으로는 정의나 평화를 위해 일하고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비밀리에 활동 중인 일루미나티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길래 곳곳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끼치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게 가장 큰 목표로 보이긴 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요. 시온 의정서라는 문서인데 여기엔 일루미나티의 자세한 계획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시온 의정서는 유대인 비밀 결사대가 세계 정복을 계획하기 위해 나눴던 대화들을 시온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문서예요. 1902년 러시아에서 최초로 출판됐고 기자인 빅터 마스덴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하면서 1920년에 영국에서 재출판됐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시온 의정서가 영어 번역본인 거죠. 여기엔 24개의 행동 강령이 적혀 있습니다. 주 내용은요, 일루미나티인 소수의 지배층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들이 이끄는 단일 세계정부 기관을 수립하며 통합된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현재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다스리기에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약이나 질병, 전쟁, 기아 등의 문제를 일으켜서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시온 의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이상적인 지구 인구수를 5억에서 10억 사이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루시퍼를 섬기는 한 종교만 허용되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극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가축처럼 관리하겠다는 목적인 거죠.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 정보는 숫자화해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컴퓨터의 마스터 파일에 굉장히 자세하죠. 여기 등록될 것이며 비상시 바로 소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람들에게 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 제도에도 관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전 세계는 일부의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자유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루미나티는 나라 간의 경쟁을 제한하며 중세, 봉건 체제처럼 집권층에게 피지배층이 생산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헌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 자동차, 중공업 산업들을 모두 폐쇄하고
피지배층은 일루미나티에서 만든 제한된 주택 안에서 살게 할 계획도 세웠다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를 일루미나티의 지배층만 가지게 될 것이라는 계획인 거죠. 피지배층들의 생존 여부도 일루미나티 지배층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식량과 물, 의료 등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도 지배층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배급량이 달라지는데요. 결국 최종 목표는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시온 의정서에서 지배층이라고 자주 언급하는 이 계층의 정체가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아주 많은데요. 렙틸리언이라는 파충류형 외계인입니다. 다른 종족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파충류 혈통일수록 조직의 최상부에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렙틸리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또 꽤 많죠. 현재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렙틸리언이라는 이야기와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주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작게만 다루고요. 나중에 따로 주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루미나티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계급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이고요. 조직의 맨 위가 엔키라고 부르는 악마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프란치스코 교황, 드라코 렙틸리언이라는 종이 있대요. 그리고 그 아래 일루미나티 렙틸리언과 13개의 혈통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13개의 가문이 아주 유명해요. 케네디, 레이놀즈, 록펠러, 로스차일드, 러셀, 반두아인, 아스토, 콜린스 등 유명인들이 많이 속해 있는 이런 가문인 거죠. 다시 그 아래에는 인간과 교배가 가능한 자웅별체 렙틸리언, 다시 그 아래에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같은 인간과 자웅별체 렙틸리언, 다시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성체가 있고요. 다시 또 아래에는 그레이라는 외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아래에는 엄청난 권력을 얻는 조건으로 렙틸리언에게 협력하는 각국의 고위 관리들이 있고요. 유명해지기 위해 일루미나티에게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가수와 연예인들도 있다는데요. 자발적인 협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반대로 강제로 조종되는 연예인들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이클 잭슨과 휘트니 휴스턴이 거론됩니다. 이들이 둘 다 일루미나티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 꾸준히 실체를 알려왔지만 결국 이들이 약물에 중독시켜서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중가요나 TV 프로에서 볼 수 있는 영상, 광고들, 그리고 기업의 상징인 로고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충성심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일루미나티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고, 현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도 이 단체가 꾸며낸 계획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내 최상류층 사람들의 상당수는 유대인 출신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의 CEO인 경우가 많죠. 이것도 결국 일루미나티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최후에는 인류의 학살을 위해 계획한 것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종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독교나 불교, 이슬람교인데, 여기서도 일루미나티의 최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엔키, 그러니까 루시퍼가 기독교의 최고 신으로 위장해 구약에서 야훼, 신약에서는 하느님으로 변해서 교리를 조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조금 전에 렙틸리언이라는 이야기 나왔었죠. 이들은 유전자를 조작해서 렙틸리언이라는 새로운 종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렙틸리언은 파충류형 외계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도마뱀처럼 보이긴 합니다. 루시퍼는 렙틸리언과 인간이 교배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고, 이 사이에서 나온 혼성체가 인간으로 변해서 현재까지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사실은 랩틸리언이라는 주장이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으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들이 바로 순수혈통의 랩틸리언과 인간이 낳은 혼혈이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람이요, 미국 전 대통령이었죠. 버락 오바마나 가수 중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이 많이 이야기 되는데, 일루미나티에게 영혼을 팔아서 빌보드 1위를 한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의 그 최상위층 모임인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비밀 모임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너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라서 제가 설명하다가 잠깐 웃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좀 불편했다, 불쾌하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루미나티는 좀 진지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이거를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요청이 있었고 진지하게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영어로 BTS라고 하죠. 앞글자 따서 쓴 거예요. BTS. 방탄소년단의 뜻도요, 10대와 20대가 겪는 힘든 일과 편견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음악적 가치를 당당하게 지켜내겠다는 의미로 지었거든요. 이게 소속사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방탄 헬멧에서 따온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BTS가, 이들은, 믿는 사람들은 비스트 더 사탄이래요. 이 약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방탄소년단이 사탄의 짐승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조금만 찾아보면은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사탄이 곧 짐승이 돼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비스트 더 사탄이라는 말은 문법부터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음식 이름이 닭고기 치킨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한 가지만 써야겠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제가 솔직히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이거. 그래도 요청에 따라 진지하게 끝까지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eptilian들은요, 다른 외계에서 약탈해온 문명과 기술로 세계 4대 문명을 일으켰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역사 속에 신이나 왕 행세를 했고 과학과 여러 종교로 인간을 지속적으로 세뇌시켜왔다고 합니다. 고대 문명에서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하죠.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는 현재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현재 인구는 너무 많기 때문에 6분의 1 정도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인류학살 방법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해 왔는데요. 지구온난화를 빌미로 자체 개발한 무기를 이용해 샌프란시스코와 고베, 스촨성, 아이티, 동일본 대지진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자연재해까지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라 간의 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 양쪽으로 편을 갈라 대립부도를 만들었고, 양쪽을 번갈아가며 도와주면서 서로를 끊임없이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는 이런 수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계 1, 2차 대전과 냉전 시대, 베트남 전쟁 등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쟁이 각 나라의 이해관계나 의견 충돌이 원인이었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사실은 모두 일루미나티가 꾸민 계획이었다는 거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까지 일루미나티가 세운 인류 학살 계획의 일부였으며, 나치즘도 사람들을 선동해 분란을 만들고 서로 싸우다 자멸하게 만든 수단이라고 설명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일루미나티의 음모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1945년 10월 록펠러 가문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유엔이에요. 이들의 주장입니다. 겉으로는 나라 간의 국제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학살을 정당화하는, 유도하는 단체라는 거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잦은 교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예정대로라면 일루미나티는 3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킬 계획일 거예요. 아직 지구를 정복한 게 아니니까. 그럼 언제쯤 전쟁을 일으킬지 궁금할 수가 있죠.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21세기가 들어 이슬람 국단주의자 세력의 테러로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인 거죠.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를 더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9.11 테러도 일루미나티가 꾸민 자작극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들이 인류 대학살을 실행할 나라로 미국을 지목했는데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가장 먼저 중국에 쌓인 채권을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채권을 상환하는 게 우선이라서 그래서 세계무역센터에 보관된 중국 소유의 금을 빼낸 다음 이유는 딱히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 다음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와 탈레반에 누명을 씌워서 다음 전쟁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 9.11 테러를 꾸몄다는 겁니다. 이 테러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일루미나티는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9.11 사건 뒤 미국과 이슬람 간의 충돌이 있었고 최근에는 IS라는 새로운 극단주의 단체가 등장해서 다른 이슬람 국가와 유럽의 여러 나라의 기습 테러도 일으켰습니다. 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은 노력을 실제로 해왔고요. 결국 오바마 정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이것도 버락 오바마의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악의 무리인 것처럼 알려서 많은 나라의 참전을 유도해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어 다음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실제로 장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일루미나티의 인류 정복 수순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고 추정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더 알아볼게요. 앞에서 말한 대로 보면 일루미나티는 확실히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종교적 세뇌나 전쟁 외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하늘에 비행운을 가장한 화학 물질을 뿌려서 인간의 지능을 떨어뜨리거나 병들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캠트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비행운을 뜻하는 콘트레일과 화학물질이라는 뜻의 케미컬을 합친 합성어가 됩니다. 캠트레일이라는 것은 인간 외에 동식물의 생태계도 교란시키며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ADHD와 자폐증, 알츠하이머 등 난치병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매년 꿀벌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결과로 각종 과일이나 채소의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다 캠트레일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캠트레일은 일루미나티가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뿌리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인간이나 동물이 먹을 식량은 줄어들 것이고 이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굶어 죽는 사람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인구 감소 정책을 확장해온 미국은 바이오 연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식량과 연료는 의외로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이 바이오 연료를 한번 넣을 수 있는 양을 만들려면은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아주 효율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기술인 거죠. 그런 연료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미국이 실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돌아갈 식량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인구수를 줄이겠다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는 이어서 교육으로도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세뇌하는데요. 학교를 만들어 몇 년간 강제적인 교육을 하면서 원하는 정보와 사상을 주입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진 창의성이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지식을 주입시키고 암기시켜서 창의력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이랍니다. 이게 학교가 만들어진 이유래요. 이렇게 보면은
일루미나티는 어린이용 만화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창의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논리예요.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악당들. 그래서 만든 게 치열한 입시제도라고 하는데요. 경쟁의식과 이기적인 인성을 갖게 만들고, 여기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면은 육체적인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 작전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인 WHO도 일루미나티가 장악한 대표적인 국제기구 중 하나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을 연구하고 관리 예방, 퇴치에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실상은 사람들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건강을 망치려는 계획을 실천 중이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백신이에요. 전염병이나 바이러스에서 몸을 지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면역력을 제거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현재 알려진 일루미나티의 실체와 음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들이 그나마 이 정도고요. 현재도 관련된 일루미나티의 음모들은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황당할 만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여기서 다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지금 충분히 노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복에 대한 정보들이. 그러면 지금 일루미나티의 정체는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서 꾸준히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시대에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늦습니다. 일루미나티. 사업이라는 건요, 추진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먼저 하고 있지 않으면은 생각만 했을 때 이미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선점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계획만 세우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 실체가 존재하는지 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루미나티는 과연 실제하는지,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정체를 드러내고 인류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이 실행될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일루미나티의 음모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요, 일루미나티의 음모론이 얼마나 신빙성이 떨어지고 현실 감각 없는 이야기들인지 한번 논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